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세팅을 다시 딱 하고 딱 오래 걸렸어. 일단 다 쳤어. 다 입력을 했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만들 준비가 됐어. 2024년 Class of 2024, 그러니까 2019년에 원서를 쓰고 올해 2020년 가을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 대한 톱 학교들 통계가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또 요즘 추세는 어떤지, 또 어떤 학교가 특징이 나왔는지 이런 것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꼭 이런 대학을 가자, 뭐 지원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작년에 찍을 때보다는 올해 좀 희망적이다. 는 내용이 좀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보시고, 작년 거와도 비교도 하고 뭐 전체 아이비리그 분위기도 보고, 또 아이비가 그렇다면 그 밑에 학교들, 그 쫓아가는 좀 중대형 또 중위권 20위권 학교들은 또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예측해보고 계획을 짤 수 있지 않니?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시츄에이션까지 더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다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 시작을 해보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말이 이게 애가 좀 이게 딸려가지고 정리정돈이 좀 안 돼. 근데 이거는 표 보고 하는 거니까는 메모도 해놨으니까 오늘은 괜찮을 것이요. 시작해봅시다. 출발. 자, 이런 통계 자료를 매년 조합을 해서 만들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그 전년 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자. 중간 내용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그러니까 2018년에 원서를 쓰고 19년에 대학을 간 학생들이 가장 최근에 10년 동안 가장 빡센 그 입학률을 뚫고 들어가신 분들이야. 여러분들 인정해. 네가 최고다. 짱인 듯. 대단하다. 올해는 조금 완화됐걸랑. 얼리 때도 그렇다라고 옛날 비디오에서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레귤러도 그 추세대로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올해 간 사람들은 한 학년 위에 2학년 선배들보다 올해 20년도에 1학년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인간답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비인간적이긴 해. 토 나오는 정도의 10% 미만이 대부분이니까 10% 미만은 좀 그렇지 않니? 10명 중에 한 명이 들똥말똥하다면 남자 여자 빼고 10명 중에 한 명이 못 간다는 소리야. 10명 중에 한 반 명 정도가 채 갈똥말똥한 대학들이니까 세기는 세다 입학률이. 근데 작년 거 한번 훑어보면 일이 생겼어. ABCD 순이야 여러분, 랭킹 순 아니야.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뭘 봐야 되냐면 오버얼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여기가 이제 작년에, 다시 말하자면 2023년 작년에 얼리 때의 합격률이고 요게 레귤러 때의 합격률이고, 뭐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집중을 해서 기억을 해줘.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요거를 옆에 지금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적어놔도 좋고, 뭐 핸드폰 메모에다가 적어놔도 좋고, 기억을 해. 이 비디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산만하니까 일단 잘 메모를 해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코넬 같은 경우는 얼리 때 22.6%, 그다음에 레귤러 때 8%, 뭐 이렇게 나와. 좀 살벌하다. 10% 미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10%가 하나도 없었어 작년에는 레귤러 때. 여기 앞에서는 그나마 좀 리즈너블하게 나오는데 뒤에서는 아주 토 나오게 비인간적이었던 빡셌던 2019년도 신입생들이 그랬었거든. 그러고 올해는 보면은 이 표를 넘어와. 자, 요 페이지에 넘어오면 2024년, 이게 올해 20년도에 들어가는 신입생, 졸업연도가 24년도, 요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뭘 보냐면 똑같아. 여기가 얼리 라운드 결과 통계, 여기가 레귤러 라운드 결과 통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코넬은 이거를 발표를 안 한다고 저번 비디오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 이거 7월달까지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없다 치고, 여기서 무엇을 보시냐면은, 자, 요게 얼리, 요게 레귤러라고 했지. 다른 학교들 것만 봐. 코넬 거 빼고. 코넬은 아직 발표 전이니까네. 그거는 무시하고 다른 학교들을 보면은 23%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다 10% 미만인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게 나은 추세야. 여러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좀 이따가 보여줄게. 그런데 대부분 프린스턴 그리고 예일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입학률이 다 올라간 추세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 이게 관심 있는 학교가 있으면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나아졌다. 그리고 아이비리그가 아닌 또 이제 그 톱10 스탠포드하고 MIT잖아. 걔네들 것 좀 짚어보고 일단 넘어가 볼까? 자, 넘어가 봐.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오면은 MIT하고 스탠포드 이렇게 나오는데, 스탠포드는 발표를 이걸 죽여버렸어.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없다 치고 이거 뭐 의미 없다. 올해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MIT 거를 보면은 MIT 거는 이게 얼리랑 레귤러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MIT를 이게 얼리의 수나 레귤러의 수나, 얼리와 레귤러를 이거를 얼리 효과를 보려고 얼리 액션에 쓸 필요가 굳이 없는 학교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싱글 초이스이기 때문에 11월에 쓰면은 다른 학교 못 쓴다. 얼리 때. 그러니까는 11월에 여기를 쓰지 말고 다른 데를 썼다가 그냥 1월에 써도 결과는 매한가지 아니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는 했지. 올해 결과만 보면. 자, 이제는 최근 3년의 추세를 한번 따져가 보고 보자 해가지고, 이게 오버얼이야. 그러니까 얼리 거, 레귤러 거 다 합쳐가지고 원서가 몇 개 들어왔니, 몇 명이 붙였니 표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합격률이 아니라 합격률이 왜 올라갔지 내려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제 조건에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학교들이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래.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하지. 20년 전까지 데이터는 내가 다 없으니까. 10년 전 건 있어. 그때 좀 이따가 보여줄게. 근데 10년 전부터 1학년 그 신입생 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50명 늘린 학교도 있고 뭐 100명 늘린 학교는 있으나, 이게 막
10% 20%씩 증가한 학교 없어.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1학년 인구수가 똑같다. 지난 10년 동안 똑같이 뽑았어. 근데 지원자 수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합격률이 떨어지겠지. 들어가기가 더 빡세지겠지. 근데 예전보다 예를 좀 오버하자. 원서 수가 한 10% 줄었어. 근데 학생 수는 똑같이 뽑아야 돼, 대학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들어가기가 좀 더 10% 정도 효과가 수월해진다.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알지? 그걸 참고를 해서 봐봐. 그래서 뭘 중요하게 보냐면 여기 원서 수, 화살표 어떻게 하니? 원서 수. 여기도 applied 이 넘버들을 집중을 해서 보자는 거야. 그래서 2023년, 2022년 이게 신입생들이 2년 전 신입생, 1년 전 신입생, 올해 갈 사람들 이렇게 했잖아. 순서가.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보면은 뭐 그냥 브라운이 맨 위에 있으니까 브라운부터 해볼까? 브라운은 어떻게 됐대요? 35,000개 서류가 들어왔어. 작년에 38,000개 들어왔어. 많이 올라갔지. 한 10% 올라갔으니까. 근데 올해는 다시 36,000개 정도로 조금 내려온 상황이야. 콜롬비아는 거의 비슷해. 4만 개 들어왔다. 작년이 최악이었다니까 모든 대학들이 42,000개. 그 다음에 콜롬비아 다시 4만 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지. 다트머스 볼까? 22,000개, 23,000개, 올해 좀 줄었어. 21,000개. 그러니까 23,000개에서 21,000개. 한 10%씩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올해는 입학률이 조금 더 튕겨져 올라오는 확률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이야. 하버드는 조금 많이 내렸다. 이거 봐라. 하버드는 42,000개 정도 들어왔다가 43,000개. 이거 비슷해. 이게 700 몇이니까 좀 반올림하면은 이게 뭐 한 5% 안짝인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4만 개야. 거의 4만 개 밑에 39,000개 될 뻔했다, 얘네들. 여기 하버드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자 수가 없다. 유펜도 코넬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코넬은 아직 7월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 모양이 나가지고 이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다음 큰 학교가 유펜이니까 유펜을 보면은 44,000개를 2년 전에 했다가 작년은 비슷해 44,000개 했다가 올해는 42,000개로 떨어졌어. 5% 정도 줄었지. 자, 이게 다 하향 추세에 조금 지원자 수가 줄지 않았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왜 줄었을까가 궁금하지 않냐? 그냥 세상을 타이밍상 잘 태어난 거야? 이거 몇 년도생들이니? 요때 태어나가지고 지금 미국 대학을 쓰는 사람이 하필이면은 인구수가 10%씩 준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것까진 모르겠다 내가. 인구수까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예전부터 이 사이클이 돌잖아. 업앤다운 할 때 이렇게 아이비리그는 계속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긴 한데 큰 그림을 보면 지난 20년 뭐 30년을 보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사이클이 이렇게 튕겨 올릴 때가 있단 말이야. 전체적인 흐름은 내려가지만 튕겨 오를 때부터 그때는 뭐냐면 이 전체 산업에 경제적인 사람들의 소득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지. 나는 그게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들은 뭐 옛날에 25년 전에 IMF 위기 때 이제 9.11 테러 때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사건 사고가 있거나 하면 사람들이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나 좀 그랬는데 올해는 좀 특이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19년도에 터진 게 아니라 2000년도 앞에 터진 거야. 그러니까 원서 지원이 1월 1일이 지나고 했으니까 이게 알고 한 건 아니야. 2020년에 올해 내년에 대학을 갈 학생들은 더 지원이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냥 야 위험하니까 미국 가지 마라. 그냥 뭐 북경에 사는 사람 북경대 가라. 중국 애들 중에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한국에서 대학을 가라. 뭐 아니면 어디 미국은 가지 마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야 사실. 위험하니까 그런 가족들도 있겠지. 꽤 많을 수도 있어. 우리 가족은 안 그러고 옆에 집 가족은 안 그런다고 다 우리 기준이랑 같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효과는 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에서 많이 지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만 뉴스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학을 꼭 더 가야겠다라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진 않지 않겠니? 그런데 지금은 추세를 탔어. 지원자 수가 감소를 하는 명문대를 감소를 하는 그 추세를 탔어. 자, 그 이유를 내 개인 이유야 여러분. 어디서 되게 근거 있는 거 아니니까 늘 과학적이지 않아. 근데 조금 참고만 해. 주로 맞기는 맞잖아 내가 하는 말들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막 기사에 나오고 이런 경우도 좀 있으니까 참고만 해. 그래도 21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미 경기가 좀 그래. 세계 경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부 경기도 이렇게 비싼 사립학교를 굳이 나와야 하느냐 보내야 되느냐. 그리고 미국 학교들이 기부금을 학생들한테 뿌리는 수준이 조금 빡셌다. 그러니까는 많이 선택을 안 했다. 요런 이제 추세로 가고 있었던 거지 최근에. 이렇게 막 극한에 달하다가 계속 가고 싶어 이러다가 그렇게 오고 싶어 수요가 많아 하면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뿌릴 필요 없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싶다는데 하니까 조금씩 덜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1, 2년 지나면서 눈치를 채서 아이씨 돈도 저렇게 많이 안 줄 거면 뭐하러 저렇게 비싼 사립을 가니 해서 포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대학들이 이제 조금 역전이 되는 순간에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돈을 좀 더 줘야겠는데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오네 라는 이제 그 과도기 넘어가는 또 이제 타이밍이 온 거. 이게 인기가 이들이 이제 미쳤던 거지. 지가 제일 잘났고 이쁜 줄 알고 해서 콧대가 높게 막 나가다가 작년 결과 보니까 아니야.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어. 그러니까 내년 거. 그래서 웨이트리스트를 되게 많이 잡았대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서류에서는 또 요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참고만 해 여러분. 통계는 그냥 팩트들이잖아. 팩트 얘기를 하다가 왜 지 혼자 개인 생각을 했냐면 과거 역사를 공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디를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 데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지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모두 다 앞으로 옛날 팩트를 좀 기반을 해서 추측과 예측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플랜을 짜기 위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넣어봤어 비디오에다. 자, 이 페이지 봐봐. 이 페이지는 이게 9년 전인 것 같아. 9년 전부터 이 데이터가 있었던 거 죄다 한번 한 표에다가 모아서 때려놨거든. 이거 오타 없어야 되는데 한 3번 확인해서 괜찮을게요.
브라운부터 볼까? 자, 이게 클래스 오브 2016년이에요. 2011년에 원서를 쓴 학생들. 그래서 12년에 대학을 가고 16년에 졸업을 하는 사람. 그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학년이 쭉 올라온 거죠. 이미 졸업자들이지만 그때는 브라운은 뭐 9%, 코넬은 봐봐 17% 이런 시절이 있었다. 유펜 12%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이게 좀 오바야. 10년 전이라고 하자고. 9년 전에는 팩트가 이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입학자 수는 같았어. 그때도 뽑았던 그 수를 각 대학마다 똑같이 뽑아. 근데 원서가 더 없었던 거야, 그때는.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좀 이따가 다른 이유도 얘기를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브라운만 볼까? 콜롬비아 요 두 개만 보자. 헷갈리니까 위에 거 두 개만. 자, 요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9%, 9%, 7%, 7%, 8% 내려가네 하더니 6% 내려가네 하더니 8%, 7%, 6% 완전 내려갔네 하더니 여기 좀 올라온 것 같더니 여기서 최악. 여기서부터는 7%, 5% 작년에 최악. 6%, 5%를 찍어. 빡!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뛴 표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얼마나 내려오냐. 한 50%씩 더 빡세지지. 코넬 같은 경우는 봐. 17%에서 10.3% 이렇게 됐으니까는 조금 오버하면 2배 될 뻔했다. 들어가기 2배 빡센 학교가 될 뻔했으니까. 왜 이렇게 했냐? 이 코넬마저도 대형 학교인데도 아이비 중에서 제일 큰데도 다른 학교보다 2배씩 크니까 인데에도 인기도와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졌어.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할 때 정보를 얻기가 훨씬 좋아졌어, 옛날보다. 또 원서 지원이 온라인 지원이 되니까 수요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더 늘기는 늘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가 올해는 다시 조금 돌아간 거야. 이거 지워보고 할까? 자, 올해 거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6.5면은 한 4, 5년 뒤로 간 정도의 입학률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다트머스는 오버얼은 뭐 2년 전 거랑 비슷하게 요 정도 돌아간 거지만, 하버드는 4.9면은 2년 정도, MIT는 7.4이면 한 3년 정도 뒤로 간 거, 펜 같은 경우는 8%면 2년 정도 뒤로.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돼. 근데 유일하게 프린스턴이 계속 US 뉴스 랭킹이 높아서 그러니 유일하게 프린스턴만 여기서부터 여기 더 내려가나? 프린스턴 빼고는 다 올라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던데? 맞지,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이 표를 보면은 여기는 지난 9년 동안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 수, 그러니까 표를 뿌린 통계만 잡아놓은 표거든. 근데 여기서 인트레스팅한 거는, 자, 다시 전제 조건은 요게 내가 생각하는 요즘의 변화의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이 학교들이 인원수를 늘리거나 줄이진 않았다라는 가정이야. 그게 사실이야. 늘려봤자 뭐 50명 뭐 요렇게 늘려 큰 변화는 없어. 10년 동안 비슷한 수에 뽑았는데 표를 주는 자릿수를 봐봐. 브라운은 10년 전에 2,700개 표를 뿌렸어. 그러면은 1학년 수를 지네가 목표로 하는 양을 채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줄지. 조금 더 내려도 되지. 코넬 같은 경우는 올해 게 없는데 작년 거로 비교를 하면 여기는 6,500개를 뿌렸어. 조금 과도하게 뿌렸는데 작년에는 5,100개만 뿌렸어. 그래도 1학년 수를 채운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알겠니, 여러분? 자, 다트마스 같은 경우는 2,200개를 뿌렸어,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한 20%그 효율성, 적중률이 올라갔지. 1,800개만 뿌려. 이게 다 마찬가지야, 내려와도. 누구 볼까? 프린스턴도 옛날에는 2,300개 표를 줘야지만 프린스턴의 1학년 수를 메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1,800개 정도만 뿌려도 자기네 1학년 수를 거의 메꾼다. 그러니까 주면은 거의 온다. 이 회수율에 대한 효율성을 무지 올렸어, 이 학교들이. 어떻게 그랬을까가 나는 궁금하다. 예일만 그냥 한 자리야. 예일만 보면 거의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비슷하게 온 건가? 여기서는 좀 더 높게 뿌렸나? 뭐 이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트렌드가, 분위기가 예전보단 적중률이 많이 올라갔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문 있잖아. 아이빌리그끼리는 후보자를 공유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도 조금 참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에다가 나는 네가 꼭 가고 싶어요, 저 학교에다도 꼭 가고, 원래 나는 꿈이 니네였어요, 쟤네였어요 하면은 이들이 다 안다라는 소문이 있었단 말이야. 나도 아직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내지는 못했는데 something to think about. 뭐 조금 그래. 그러니까는 한 명이 옛날에는 아이빌리그를 막 싹쓸이 하고 하는 사람이 한 수백 명 나왔어. 근데 요즘에는 몇십 명 나와. 잘 안 나와. 한 명이 싹쓸이를 다 하지는 않아. 이게 나눠 먹기를 한단 말이야. 코넬이 얘데리고 가고 뭐 다트마스가 쟤데리고 가고 뭐 유펜이 얘데리고 가고 콜롬비아가 얘데리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디시즌 학교임을 떠나서도 이게 나눠 먹기가 잘 된다.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여러 개 이렇게 문어발로 아이빌리그를 수두룩히 붙어가지고 고를 수 있는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반의 반으로 준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게 잘 타겟을 골라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적중률을 올렸어. 정확하게 알아. 우리가 표를 주면은 누가 올 것인지에 대한 적중률이 올랐어. 왜 올랐을까? 나는 그 추측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의심만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지. 이런 통계만 보면은 입학생 수는 줄지 않았는데 표를 뿌리는 개수는 훨씬 줄었어.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개수를 맞춘다. 무슨 전략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은 또 같이 듣고 싶다. 공유를 하고 지내자 우리.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자, 최근 그냥 작년과 올해만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놓고 비디오를 끝내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몇 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얼리 색깔 있는 게 올해, 요게 작년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게 레귤러 만이야. 그래서 전체는 뺐어. 전체 뭐 두 개 합쳐놓은 평균 그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얼리만 쓰고 한 학교만 쓰게 되고, 이 아이빌리그는 디시즌이든 싱글 초이스 액션이든 하나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레귤러에 쓰게 되니까 그렇게만 분리해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표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어쨌든 요렇게 반을 나누고 보면
자, 이렇게 반을 나누고 보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디시전으로 하는 게 따블로 하여튼 확률이 높기는 높지. 디시전에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한다. 이들이 거의 디시전에 붙이는 합 얼리에 많이 붙이려고 한다는 소리야. 근데 디시전으로 붙으면은 거의 95% 가야 되니까, 거의 회수율이 가장 높으니까, 진짜 어떤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고서는 안 오는 자가 없으니까 계약서 쓰고 들어가는 거니까는 온다. 그리고 싱글 초이스도 거의 마찬가지다. 뒤에는 합격률이 이렇게 떨어지니 다 떨어질 거다. 앞에서 붙은 학교 어디가 하나만 남지 않겠냐. 이런 확률도 좀 있지. 자, 그런 통계야. 그걸 참고를 해서 또 보면 올해의 디시전 결과는 여기만 봤을 때는 예년 작년 거보다는 들쭉날쭉했어.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약간 1% 올라갔고 어떤 학교 약간 떨어졌고 뭐 왔다 갔다 했어.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트머스만 조금 3% 정도 움직여서 크게 휘청거렸지, 나머지 학교들은 다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로 나왔는데 올라간 학교가 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레귤러 때는 얼리 때 모양이 그래서 그런지 예년과 비교하면 4%였던 게 5% 됐고, 코넬 아직 발표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다트머스는 6%였던 게 6.9% 거의 7% 됐고, 여기 2%된 게 3% 됐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다 올라갔어. 레귤러 때는. 그래서 이 트렌드가 얼리 때도 조금 서류가 감소를 한 것 같더니, 서류의 양이 레귤러 때도 더 감소를 하니까 대학교는 어떻게 똑같은 인구수를 뽑아야 되니까 합격률을 좀 높여서 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지. 올해는 어떻게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 감히 지원자가 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우린 전문가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의 통계로만 보면은 왜 이럴까?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고객분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그 재정 상황이 힘들어서 이렇게 비싼 학교를 갈 정도의 지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대학교가 우리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지 않고서는 갈 형편이 안 된다는, 이미 올해 어드미션부터 시작됐던 게 아니야?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아. 안 갈 거야. 디퍼를 하거나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미국 대학 명문대가 잠깐 삐끄덕하는 한 해를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지 않겠냐. 오해하지 마라. 그게 그렇다고 뭐 갑자기 5% 입학률 나오던 학교 막 10% 되지 않아. 하지만 1년 전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일 거다라고 감히 예상을 하면서 오늘 비디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따, 여러분들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통계 비디오도 참고만 하자. 그래야지 또 다음 계획도 세우고, 또 다른 또 팩트들이나 이런 인포메이션 나올 때마다 비디오로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여러분들의 이런 통계에 대한 의견들도 같이 공유합시다. 그래야지 또 나도 공부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잘 키워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또 데이터가 되지 않겠어.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야. 다음 시간에 올게. 바이바이.